안녕하십니까. 오늘 웹 세미나를 진행할 하이드로소프트사의 신규철 차장입니다. 오늘 웹 세미나의 주제는 하이드롤릭스 101으로 XP 스윙과 같은 모델링 툴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수리학 및 수문학의 기초사항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수리학의 기초, 수문학의 기초,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발표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리학의 기초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학 하이드롤릭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학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지해 있는 그런 정지해 있거나 흐르는 물의 역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이제 정수역학이 되고 이 경우는 동수역학이 되겠죠. 이를 토대로 자연계의 여러 가지 수리학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흐름의 특성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은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달리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시간과 공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단면에서 시간에 따라서 유속과 유량, 수심과 같은 흐름 특성이 변화 여부에 따라서 정류, 스테디 플로우와 부정류, 언스테디 플로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의 경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화가 없는 경우의 흐름을 말하고요. 반대로 부정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속의 변화가 있죠. 흐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 부정류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공간에 따른 흐름 특성에 따라서는 등류, 유니폼 플로우와 부등류, non 유니폼 플로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등류 같은 경우에 이제 varied flow라고도 하죠. 어느 순간에 모든 수로 단면에 있어서 지금 공간에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흐름 특성이 유속, 유량, 수심과 같은 흐름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흐름을 등류라고 하고, 어느 순간에 그 수로 단면과 경사가 변화를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하는 그런 흐름을 부등류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리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 흐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점계나 강체의 운동은 모두가 잘 아는 뉴턴의 제2법칙을 기초로 하여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입니다. 유체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법칙을 기초로 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다음과 같이 이제 약간 변형을 하게 되면 운동량 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단면 1과 단면 2에 대해서 이 사이를 흐르는 유체의 미소시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량은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정상류에서는 모든 단면을 지나는 질량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다음의 연속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친숙한 방정식이죠. 정상류 흐름에서 한 단면에서 다른 단면을 지나는 질량 유량은 같다. 한 단면에서 이제 다른 단면을 지나는 질량 유량은 같다는 것으로 이는 유체 흐름의 연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흐르는 물체는 에너지 차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데요. 에너지 방정식은 유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것이고, 다음의 식을 베르누이의 에너지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각각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일한 그 유선을 따라서
각기 다른 지점에서 전수도의 합, 각 수도를 합한 전수도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로에서는 이 관을 따라서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찰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마찰 손실수들을 헤드로스 HL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우측 항에다가 손실수들의 합을 단면 사이의 손실수들의 합을 더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이상인 수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물의 흐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관수로나 개수로를 따라 흐르게 되는데 각 수로의 흐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로는 단면 형상에 관계없이 유수가 단면 내를 가득 차서 흐르는 흐름을 말을 하고요. 즉 자유수면이 없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상수도의 배수관이라든가 하수도의 압력관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관수로 임의의 단면에서 흐름의 전체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들의 점들을 연결한 선이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이라고 해서 동수경사선 HGL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점에다가 관을 이런 식으로 꽂게 되면 물의 속도의 유속에 의해서 속도 수도만큼 더 이제 올라오게 될 테고, 그 속도 수도를 반영한 점들을 이은 점이 EGL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 또는 EL 에너지 라인이라고 해서 에너지 경사선이 되겠습니다. 한편 마찰에 의한 손실 수들만을 고려해서 등류의 평균 유속을 나타내는 실험식을 평균 유속 공식이라고 하고요. 관수로의 평균 유속을 계산하기 위한 유속 공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체시 공식, 쿠터 공식, 매닝 공식, 하젠 윌리엄스 공식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들은 체시의 지수형 공식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실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매닝과 하젠 윌리엄스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닝 공식은 잘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고, 흐름의 상태가 난류인 거친 관수로에 적합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N은 매닝의 조도계수라고 해서 관수로의 경우 관 마찰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는 계수입니다. R은 면적을 윤변으로 나눈 경심이고, I는 동수경사를 나타냅니다. 다음 표는 그 관수로에 대한 매닝의 조도계수를 나타낸 값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젠 윌리엄스 공식은 미국 상하수도의 표준 공식으로 국내의 경우 실무에서 압력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 값은 유속계수라고 해서 마찰과 관련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C 값의 그 관종에 따른 C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XP 스임에서는 하이드롤릭 모드에서 관수로 수리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관종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원형관, 박스형 관 외에 특수형 관으로 이제 달갈량이라든가 마제형 등의 그 다양한 관 형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정의 기능을 통해서 새롭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관경, 관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도계수 등 관 인자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로는 물이 수로 단면의 일부분만 차서 흐르는 수로를 말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기압이 작용을 하는 자유수면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중력에 의해 흐르는 경우로 자연 하천이 대표적인 예이고, 관계수로나 물이 수로 단면의 일부만 차서 흐르는 하수관거의 흐름도 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관수로와 마찬가지로 임의의 단면에서 흐름의 전체 에너지를 미치수도, 그 다음에 압력수도 대신 이제 여기서는 수심이 되겠죠. 압력수도, 속도수도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관수로하고는 다르게 그 위치수의 이제 중심선이 관중앙이 아닌 개수로에서는 하천, 개수로의 바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치수도와 수심을 더하게 되면은 수표면이 이제 하이드롤 그레이드 라인 에너지 경사전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속도 수도를 더하게 되면 에너지 경사선이 되겠습니다. 평균 유속 공식은 관수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닝 공식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면 공식 자체는 관수로와 그 크게 다르진 관수로와 동일하고요. 단지 이제 그 매닝의 조도계수의 범위가 자연 하천의 경우에 이제 하천 형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이제 좀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개수로 특성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적절한 n값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보시는 예처럼 이제 뭐 수초가 많은 경우 n값이 크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적절한 수초와 이러한 단면 형상에서는 n값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P 스임상에서는 개수로 형태의 관로는 제형 단면 외에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관을 형상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자연형 하천 형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형 수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심이라든가 개수로의 그 깊이라든가 높이라든가 폭, 경사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수로와 개수로의 흐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수로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압력 흐름인데 반하여 개수로 흐름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중력식 흐름입니다. 또한 흐름 단면에 있어서 관수로의 경우에 이제 미리 관 형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름 단면을 알고 있는 반면에 개수로의 경우에는 자연 하천의 경우에 그 하천 형상의 변화가 심하고 따라서 이제 수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 단면을 모르게 됩니다.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흐름 인자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유속은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반면에 개수로는 수심과 유속은 연속 방정식하고 모멘텀 이케이션의 그 연속적인 계산을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경계 조건으로는 개수로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수면을 가지고 그 자유수면에서 대기압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문학의 기초사항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학이란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하고 지표, 지하에서 이제 물의 순환을 이해하고 다루는 학문으로 농업에 있어서 강수량의 영향이라든가 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 및 홍수 관리, 물 자원 이용을 위한 그 물의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유역, 그 워터쉐드 또는 캐치먼트라고 하죠. 이 유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이 언덕이나 이 산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을 유역이라고 하고 유역 내에 그 내린 강수로부터의 유출수는 천이나 강과 같은 이 저지대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강우가 지면에 내려서 하천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런오프라고 합니다. 수공 구조물의 설계나 침수 해석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우 유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역 크기에 따라서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강우 유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홍수 특성, 홍수 빈도, 그리고 홍수 피해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어떤 수공 구조물의 설계 기준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첨도 유출량이 바로 설계 홍수량이 되겠습니다. 설계 홍수량은 유역 면적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4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소규모 유역인 경우 유역 면적이 합리식을 적용해서 간단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4제곱킬로미터 이상 250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유역 면적인 경우에는 중규모
유역이며 그 합성 단위도 방법을 이용해서 숨은 곡선을 결정하고 유역 면적 25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대규모 유역은 중규모 유역의 그 집합체이므로 중규모 유역에 대한 유출 계산과 합성을 통해서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홍수량 자료를 그 빈도 해석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실측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측 홍수율을 다음과 같은 이제 수위 유량 관계 곡선에 의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홍수량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그 관계 곡선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서 홍수량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 강우하고 유출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그 강우 자료를 이용해서 확률 강우량을 산정한 다음에 유출 모형으로 유출량을 모의함으로써 확률 홍수량 및 확률 홍수량 중 특정 설계 빈도에 해당하는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이 강우 유출 방법의 산정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제 강우 분석, 유효 우량을 산정, 그 다음에 홍수량 산정 방법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홍수 수문 곡선을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세한 이제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산정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설계홍수량 산정 요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본 발표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설계 강우 산정을 위해서는 강우 분석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유역 주변에 그 관측소를 선정하신 다음에 해당 유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를 고정시간 임의시간 환산 계수를 이용해서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를 변환을 해야 합니다. 변환된 강우량 자료에 대한 검정을 필히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국립재난연구원의 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률 강우량을 산정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속기간에 대해 확률 강우량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관을 위해서 강우 강도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 면적 확률 강우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 허프 방법을 이용해서 설계 강우의 시간 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강우 분석이 되겠고요. 강우 분석 다음에 이제 유효 우량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유효 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현재 실무에서는 대부분 미국 토양보전국 SCS, 현재는 NRCS라고 하죠. SCS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출곡선 지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CS 방법에 의한 그 시행값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뷰나 아크GIS 같은 GIS 툴을 이용을 해서 수치지형에서 추출한 자료로 그 토양도라든가 토지 피복도 등을 중첩을 해서 소유역별 이제 시행값을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유효 우량을 산정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홍수량을 산정할 것인지를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홍수량 산정을 위한 유역의 대표 단위도는 다수의 그 호우 사상별 강우 유출 자료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자료의 제약, 즉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는 이제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는 합성 단위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합성 단위도 방법에는 클락하고 SCS, 스나이더 등의 그 단위도법들이 있으며 이 중 클락 단위도법이 유역의 지역성을 띠지 않아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위 유량도를 유도한 후에는 설계 우량 주상도를 단위 유량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 유출 수문 곡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출 수문 곡선으로 변환을 해서 설계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계 홍수량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XP 스임에서는 강우 유출량 산정 시에 이러한 기법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효 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 내 투수 지역에서의 침투로 인한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XP 스임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에 네 가지 방법을, 네 가지 침투 기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튼 기법은 경험적이고 침투 방정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을 ABCD의 네 가지 수문학적 토양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이제 초기 침투능과 종기 침투능을 정의를 해서 침투를 모의하는 기법입니다. 호튼 기법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침투능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강우 동안의 침투능과 이제 유사한 그 침투의 소멸을 묘사합니다. 또한 단일 강우 사상이 아닌 장기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침투능을 재생성하는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앰트 공식입니다. 그린앰트 방법은 지표가 포화되기 전에 침투하는 물의 부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입력값 중에서는 이 초기 수분 부족값이 가장 민감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토양 구성에 따라 흙이 건조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전형적인 초기 수분 부족량을 의미합니다. 일정 손실 비법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입력한 값만큼 바로 이제 그 초기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초기 손실이 반영이 되고 그 초기 손실량을 초과를 하게 되면 연속 손실이 여기 절대로 입력하면 이 절대량이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SCS CM 방법은 투수 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 분류 기준에 따른 CM 값을 입력을 하고 그 손실을 입력해서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는 미국 SCS의 그 유출 곡선 지수 기준 및 토지 이용 분류 기준과 국내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유출 곡선 지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침투 기법을 통해 손실량을 계산을 하시면 유효 우량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유효 우량에 대해서 유출 수문 곡선을 작성을 하는 라우팅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P 스임에서는 라우팅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라우팅 기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기법들에 대해 세세히 설명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각 기법들의 그 원리하고 입력값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오프 기법 같은 경우는 스임 유출 비선형 저수지 방법이고요. 그 운동파 기법 같은 경우는 부정 부등류 홍수파의 흐름을 표시하는 운동량 방정식인 세인트 버나드 방정식을 중에서 방정식의 지배인자 중에서 중력과 마찰력만을 고려하고 나머지는 무시한 조건에서 흐름을 추적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의 그 가정은 해당 소유역을 이상적인 박스 형태로 가정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유역을 이 폭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경사를 가지는 그 이상적인 박스 형태로 가정을 하고 유역폭은 수로의 직각으로 유입하는 폭을 의미하고 입력인자는 죄송합니다. 입력인자는 다음과 같이 면적, 불투수 비율, 너비, 구배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소유역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일단 그 가정 자체가 수역을 박스 형태로 그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그 사각형 형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폭을 이 너비를 결정하시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연 그 유역의 경우에 자연 유역 자체가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항상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유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렌슨 기법입니다. 로렌슨 기법을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로렌슨 기법은 다음 형태의 그 비선형 저수지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S는 저류량, B는 저류량 지체 시간 개수, Q는 유출량, N은 저류량 비선형 지수를 의미합니다. 입력 인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B와 N 값이고요. B는 계산을 통해서 입력하시거나 계산을 통해서 그냥 계산이나 또는 그냥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 값은 보통 그 디폴트 값인 마이너스 0.285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소유역에 그 쓰이는 기법이긴 한데 주로 호주에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CS 수문 기법입니다. SCS는 미국 토양 보존국의 약자로 미 토양 보존국에서는 유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유역의 토양 특성과 식생 피복 상태 등에 대한 자료만으로도 수문 곡선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방법입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SCS 수문 기법의 그 입력 인자는 보시는 것처럼 투수지역의 그 유출 곡선 지수인 CN값과 도달 시간, 초기 손실하고 그 수문 형상을 나타내는 수문 형상 개수가 있습니다. CN값은 수문 토양 그룹하고 지표 형태, 처리 수문학적 사상 그리고 선행 수분 사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무차원 값으로 유효 범위는 0에서 100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는 60에서 90 사이의 수가 사용이 됩니다. 도달 시간은 유출수가 유역에서 가장 먼 지점으로부터 유출 지점까지 유화되는 시간으로 직접 입력 또는 계산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손실은 유출 시작에 앞서 손실되는 모든 양으로 직접 깊이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대 잠재 그 보유 수량의 몇 배와 같은 비율로 여기서 이제 0.2배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형상 인자는 그 수문곡선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인자인데요. 디폴트 값으로 이제 484 전형적인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실제 이제 뭐 평평한 습지 같은 경우에서는 300이라든가 험한 지형 같은 경우 600까지 다양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소규모 유역에서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유역에 적용을 할 때에는 추가적인 그 검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 단위 유량도 기법입니다. XP 수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성 단위 유량도 방법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시 단위 유량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하고 연속적인 선형 저수지로 되어 있는 배수 유역을 고려한 개념적인 유형 모델로요. 유임 유량을 저수지를 통해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순간 단위 유량도에 대한 수치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선형 저수지의 개수를 의미하는 지수하고 첨도 발생 시간 두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합리식입니다. 그 합리식을 단위 유량도법에 이제 적용을 한 방법이고요. Q는 CIA의 결정론적인 형태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하위 유역 유출 개수, 런오프 개수와 도달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계산되는 시간 간격과 일치하는 강우를 사용하고 단위 유량도는 도달 시간의 2배 시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합리식은 그 적절한 보정 자료가 없이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산타바바라 도시 유량도법입니다. 그 SCS CM 방법과 같이 CM값 접근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토양 흡수와 강우 초과를 계산할 때는 SCS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해당 유역의 유출 깊이를 전환해서 유역의 도달 시간에 따라 같은 시간 간격의 그 강우 수문 곡선을 작성을 하고 유출 수문 곡선을 형성하는데 추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산타바바라 도시 유량도법은 유출 깊이를 유역의 도달 시간과 같은 지체 시간을 가진 그 가상 저수 시설을 통해 흐르는 순간의 유량도로 전환을 합니다. 다음 스나이더 방법은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에서 유역 면적이 30에서 3만 제곱킬로미터인 유역을 대상으로 단위도를 유역 특성의 항으로 정의하였으며 입력값은 저류 계수와 첨도 발생 시간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나이더 방법에 의한 결과는 통상 다른 단위도 방법에 의한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를 적절히 조정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낮아서 실무에서는 잘 쓰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엘라메다 방법은 유역 특성으로부터 지역에 적합한 개별적 변수들을 계산을 해서 캘리포니아의 엘라메다 지역에 적용된 방법으로 입력값은 이 유로 연장 흐름 길이죠. 그 유역 중앙과 가장 가까운 유로상 지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유역의 평균 경사와 이제 조도, 시간 면적 방법은 일정 시간 증가에 대해서 유역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 면적별 기여를 표현하는 시간 면적 다이어그램과 강우 초과 유역에 대한 이제 불투수와 투수 표면의 시간 면적 다이어그램과 강우 초과 우량도의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 유역에 대해서 이제 불투수와 투수 표면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수문 곡선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그 배수 관망 내에 이제 우수 관망에 입력되는 각 소유역별 총 유량을 계산하는데 결합이 되게 됩니다. 시간 면적 방법의 입력 인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도달 시간인데요. 이미 그 면적은 아까 그 보셨던 소유역에서 면적을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면적이 두 가지 값이 입력 인자 값이 되겠습니다. 클락 단위도는 해당 유역의 선형 수로와 유역 출구에 위치한 선형 저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선형 유로에 의한 유출이 전이 효과와 선형 저수지에 의한 유역의 저류 효과를 고려하여 순간 단위도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유출의 전이 효과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 효과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실제 유출의 물리적인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서 자연 유역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락 방법의 입력 인자는 도달 시간과 저류 계수의 두 가지 값이고요. 다른 단위도법과 비교했을 때 지역성을 띄지 않아서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합리식 기법입니다. 수정 합리식은 기존 합리식 방법으로 계산된 첨동 수량을 수문 곡선 상승부와 하강부의 기저 시간을 각각 이제 도달 시간만큼 가정을 해서 삼각형 수문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을 토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흐름 시간을 입력을 해서 첨드부를 연장해서 마름 모형 수문 곡선의 작성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수정 합리식의 입력 인자는 도달 시간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 도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아래에 활성화되는 그 인자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활성화되는 이제 항목이 다른데 인자 값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K 수문 기법입니다. UK 수문 기법은 영국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다음에 5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variable PR 기법과 두 번째 웰링포드 기법은 비선형 저수지 라우팅 기법이고, 나머지 세 가지 REFH랑 FEH, FSR은 단위 유량도 수문 기법입니다. 방법별로 이 입력값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영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수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는 이제 토양 분류가 되겠고, 이 최종 합은 100%가 돼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리학 수문학의 기초 및 이것들이 XP 수임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리 수문 해석을 위한 기초 사항의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달리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하이드롤릭스 101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